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백만장자 알고리즘이라는 책입니다. 엠마리 사바스 지음, 김미정 옹김, 레디 투 다이브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의 행동 특성을 쉬운 두 가지로 정리하여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쉬운 두 가지 특성은 그들을 성공하도록 만들어 주었고 부자를 만든 공식이기도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행동하라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공을 부르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조건 쓰는 것입니다.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그 목표가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알아야 한다. 당신이 5kg을 감량하기를 원하든 사업을 시작하면서 100만 장자로 자수성가하기를 원하든 먼저 종착점, 그 목표를 마음에 담고 시작하라. 세맥스 파이낸셜 그룹의 투자 자문가 조 베리는 다음과 같이 충고한다. 첫째, 다른 유혹과 욕구가 생기더라도 기꺼이 단념할 수 있을 만큼 자신에게 의미 있는 목표를 골라야 한다. 둘째, 자신의 목표를 글로 쓰고 그것을 자주 들여다보면서 목표 달성에 계속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한 다음에 그것을 달성하는 데 집중하지만 정작 중요한 단계는 잊고 지나친다. 바로 목표를 글로 쓰는 것이다.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 3가지를 구체적으로 글로 적고 매일 아침 또는 자기 전에 확인하도록 한다. 글로 적는 행위는 뇌에 진짜로 하겠다라는 신호를 보낸다는 것을 기억하자. 부자가 된 사람들은 한 가지를 참아서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 비해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소비 습관,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식, 그리고 미래의 욕구와 필요에 대비한 일상생활 방식 등 기본적인 속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흔히 정서적 욕구를 토대로 구매 결정을 내린다. 반면 즉각적인 만족을 미룰 줄 아는 사람들은 긴 안목으로 필요에 의한 구매 결정을 한다. 그들은 장기 목표를 더 빨리 달성하기 위해 정서적 욕구의 충족을 미룬다. 당신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필요가 아닌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실소득의 많은 부분을 소비할 것이다. 늘 원했던 자동차의 할부금, 항상 살고 싶어 했던 아파트의 임차료, 일주일에 여러 번의 외식과 배달 음식, 공공체육시설이 아닌 고급 헬스장에서의 운동,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분기별 휴가, 기분 전환을 위한 온라인 의류 쇼핑. 반대로 당신이 긴 안목으로 즉각적인 만족을 미루는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이다. 충동적으로 친구가 계획한 여행에 동행하는 대신 1년에 한 번 휴가 계획을 세운다. 일주일에 몇 번은 도시락을 싸가고 이틀 정도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나가서 식사하며 친목을 유지한다. 자주 외식을 하거나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대신에 집에서 저녁 식사를 만들어 먹는 횟수를 늘린다. 새 옷을 입고 싶은 기분이 들 때 쇼핑을 하는 대신에 옷장을 뒤져 이미 갖고 있는 옷으로 새로운 매치를 해본다. 당신이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이라면 단지 현재를 위해 사는 사람이다. 그러나 두 번째 행동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장기적 이득을 위해 단기적 만족을 미룰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인생과 재무 둘 다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단기적인 만족감은 즉각적인 정서적 욕구를 채워준다. 하지만 즉각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결정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 걸음 물러서서 본다면 그 결정을 재고하게 될 것이다. 즉각적인 욕구 만족과 근시안적 사고에 굴복하지 말라. 대신 자신의 장기적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라.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은 장기적 안목으로 사고한다. 그들은 긴 안목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무엇을 달성하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정한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1. 비상금 조성 방법. 우선 기존의 고정 비용들을 따져보라. 현재 스마트폰의 데이터 사용량을 검토하고 낮은 요금제로 변경한다면 매월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신용카드 빚이 있다면 은행에 채무 통합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다. 그러면 청구서를 한 장만 받게 되어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더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아 더 빨리 빚을 갚을 수도 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의한 월간 지출도 검토해보라. 여기에는 외식, 오락, 선물에 쓰인 비용이 포함된다. 도시락을 싸고 집에서 식사하는 횟수를 늘리며 생일 선물을 급히 사느라 비싸게 사지 말고 적당한 선물이 눈에 띌 때 미리 사둠으로써 지출을 줄여라. 거주지도 다시 고려해보라. 현재 전망이 좋은 방 2개짜리 아파트에 월세로 살고 있다면 전망이 좋지 않은 방 1개짜리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을 고려해보라. 상당한 금액이 절약되어 비상금도 더 빨리 마련할 수 있고 미래를 위한 투자 시점도 훨씬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월급이 오르면 인상된 금액은 고스란히 비상금으로 적립하라. 매월 고정 및 재량 지출에서 줄일 수 있는 액수가 $30든 $500든 간에 고스란히 비상금으로 저축하라. 기한을 정해두고 그 안에 3개월에서 6개월간의 생활비를 저축한다는 목표를 세워라. 6개월치 생활비를 저축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걱정할 것 없다. 당신은 종합 계획에 따라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말이다. 2. 미래를 위한 투자부터 시작하라. 비상금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다음 월급부터 미래 계획을 시작하라. 가장 쉬운 방법은 경리과에 당신의 순소득 중 일정 비율을 이자가 붙는 예금 계좌로 바로 이체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자산 설계사는 순소득의 10%를 미래를 위해 투자하라고 조언한다. 급여 인상분을 포함시키지 않고 그 돈만 매년 투자하더라도 경제적 자유를 얻게 해줄 종잣돈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미래의 재무 계획을 세워두면 인생을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도 들 것이다. 지금 당장 소득의 10%를 자동이체로 설정하여 비상금 계좌를 만들어라. 행운을 만드는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1. 기회를 잡아라. 먼저 대화를 시작하거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듯이 보이는 상황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라. 그때부터 당신만의 행운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2.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여라. 때로는 가볍게 한 행동이 행운을 만들어낸다. 당신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실망하기보다 생각을 전환해 그것을 기회로 여겨라. 3. 성공의 바퀴를 돌려라. 그 기회를 잡아라. 행운은 종종 그렇게 시작된다. 그리고 감사는 운을 부르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합니다. 열정의 발견, 변화의 수용, 근면함의 유지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의 중요한 습관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삶에 대한 열정이 있다. 그들은 감사하는 자세로 하루를 시작한다. 이런 감사의 자세는 곧 하루 종일 행동으로 이어진다. 감사하는 태도는 삶의 부족한 부분만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들과 좋은 상황을 강조한다. 그들은 부정적인 상황이 닥칠 때 분노만 느끼고 있지 않는다. 대신 부정적인 상황을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상황으로 해석하고 거기서 배움을 얻도록 한다. 집중하는 것은 발전한다 라는 말이 있다. 감사하는 마음에 집중할 때 감사의 마음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바로 풍요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자연 법칙이다. 자기 삶에 주어진 것들에 늘 감사하는 사람들은 결국 더 좋은 일을 이끌어낸다. 인생의 좋은 일과 예기치 못한 일 모두에서 긍정적인 면을 보게 되는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 스마트폰 메모 앱이나 다이어리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자. 한 줄씩이면 충분하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오직 변화하는 자만이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부자의 생각과 행동을 담은 이 책, 백만장자 알고리즘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